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개미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경자년 개미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7일이 절기상 입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8월 4일이니까 5일, 6일까지만 하게 되면 경자년 개미월은 마감이 되겠고 8월 7일 입주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개미월에서 이제 갑신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8월 7일 입주가 되면 입주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은 개미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는 이제 갑신월이 돼서 8월 7일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 개미월과 경자년 갑신월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그 시간까지 절입이 되는 그 시간까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8월 7일 때는 입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경자년 개미월, 그 다음에 경자년 갑신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일진이 이모일이 될 거예요. 오늘이 기묘, 그 다음이 경진신사, 그 다음에 8월 7일 이모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고요. 또 한번 흘러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는데 경자년 개미월도 이제 지나가게 되면 다시 요 때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행복한 시간들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매 순간순간 명리학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저께 무토일간에 이어서 오늘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그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기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월령 미토가 됩니다. 자, 똑같은 토라고 하면 뭐 무토 기토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토가 미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명리학은 오행, 목화, 투금수라고 하는 것을 두 개씩 나눴어요. 음과 양으로 나눴고 나눈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토, 같은 목, 같은 화, 같은 금,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놨겠죠. 그래서 오행상은 같은 이렇게 토라고 하더라도 기토라고 하는 음토죠. 기토는 음토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음에 해당이 되고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 위로 줄기가 뻗어 나가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웅크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수축되어 가는 것을 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고 겉으로 발산되어 가는 그런 개념이죠. 음이 차갑다라고 하면 양은 따뜻한 개념을 뜻하는 것이고 음이 얼 정도로 굉장히 냉랭한 것이라고 한랭한 것이라고 하면 양은 매우 뜨거운 것이다라고 하죠. 또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토인 기토가 작은 토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토는 어떻게 돼요? 작은 토가 아니라 큰 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작은 땅을 갖다가 비유를 할 때 그래서 전원토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여러분들 기토는 이렇고요, 무토는 이렇고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기토에 대한 어떤 감을 잡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무토는 그냥 양토입니다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양토가 뭔데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음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음토는 음이니까 작은 토, 양토는 음에 대비되는 토니까 큰 토, 그냥 큰 땅, 작은 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다시 조금 더 세분하게 되면 전원토라고 표현을 해요.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인 기토가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과 같은 개념이고요. 정원과 같은 그런 개념이고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냐면 텃밭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텃밭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 이걸 갖다가 그래서 분토라고 이렇게 표현해. 분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해서 이 분자가 동이 분자고요. 화분을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죠. 화분. 그죠? 그래서 꽃화자에다가 이게 동의 문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릇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꽃을 담는 그릇이 바로 화분인 것이고요. 그 안에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토를 갖다가 뭐예요? 분토. 그러한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해서 분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인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습하다라고 해요. 비습. 그렇게 크고 넓지 않으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뜻, 비습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쓰게 되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이렇게 하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것은 뭐예요? 산이 되는 것이고, 내지는 구름, 큰 언덕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넓은 것은 뭐예요? 광야라든가 아니면 큰 대평야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뭐 우리나라에도 김해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 여러 가지 평야들이 여러 가지 있죠. 또 우리나라 평야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토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데 평야는 굉장히 넓어요. 거의 우리나라 남도, 북도, 전라남도 이 정도 땅이 평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릴 때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고, 그다음에 콩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뿌리지만은 미국 같은 데서는 뭐예요? 벽시라든가 내지는 미국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뿌리지 않고 헬기를 동원해서 헬기로 뿌리거나 아니면 그냥 큰 콤바인 같은 걸 해서 그냥 막 던져버립니다. 그냥 원체 넓어가지고 사람이 그걸 하나씩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같은 걸 줄 때도 우리는 경운기라든가 사람끼리 해가지고 병충해 이렇게 방지 농약을 치잖아요. 근데 역시나 미국 같은 데서는 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방제 작업 같은 것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김해평야, 김제평야 이런 데는 좀 넓은 땅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방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평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한 남도 정도 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평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거의 광야 수준이요. 광야.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개념, 한라산, 아니면 백두산, 아니면 저쪽 히말라야 K2 내지는 여러 가지 14부차라고 하는 매우 높은 산들이 있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듣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흙이 많이 쌓여져 있거나 흙이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반드시 감목 같은 것으로서 소토소벽 내지는 소토소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냥 큰 숲을 이루거나 아니면 넓은 곡창지대를 이루게 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토가 되는 것이죠.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더 크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불모지라든가 황무지가 되겠죠. 저기 남극 북극은 너무 추워서 대륙 자체가 얼어져 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도 지방 이런 데에는, 특히 사하라 사막 이런 데는 뜨거우면서 물기가 없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죠. 이런 데는 그야말로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당하게 물도 있으면서 햇볕이 따뜻해야지만 나무도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마존 밀림 같은데 이런 데 같은 데에는 그렇게 이제 풀이라든가 이런 밀림 같은 것이 잘 자라고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이 바로 무토의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는 여러분들 그냥 화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감목이 필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기토는 여러분 생각할 때 감목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미 화분에 꽃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굳이 기토를 감목이 필요하냐 을목이 필요하냐 이런 것은 굳이 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미 꽃이 자라고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물과 햇볕만 잘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 촉촉해지고 땅이 얼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꽃이라든가 여러분들 집에서 작은 화분에다가 오이도 심죠. 그 다음에 깻잎도 심고 모르겠어요. 저걸 집안에서 깻잎을 심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집에서는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그 개인
밭집인데 밭이 많지 않으니까 큰 화분을 수십 개를 갖다가 모아놓고 거기다 깻잎을 심는 그런 사람은 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은 간혹가다 있고요. 집에서 상추 같은 거 정도는 심어서 먹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기토에다가 상추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볕과 물을 잘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 5미 여름 같은 데는 물을 잘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에는 물도 물이지만은 햇볕을 잘 받게 해줘야지만 겨울에도 작물 같은 것을 심어서 하우스 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하우스 작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봐요. 하우스가 뭐예요? 햇볕이라기보다는 이제 온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양토와 음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쓰임이라든가 또 무토를 배합하는 방법, 기토를 배합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기토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이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도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음토이긴 하지만 기토 또한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도 신왕한 사주가 됩니다. 신왕한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한다. 내지는 쉽게 설명하면 넓은 광야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큰 숲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월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름이면서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죠. 여름이면 뜨겁고요. 건토는 말라있죠. 고온 건조하다. 고온 건조해서 바싹바싹 말라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꽃나무라든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바싹 말라 있으니까 오이라든가 상추라든가 깻잎 같은 것이 지금 물이 모질라서 지금 시들시들 이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고 하면 기토도 마찬가지고 미월에 고온 건조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토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무지가 될 수 있겠죠. 기토로 황무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기 좀 넓은 개념이니까 그냥 사토라고 해도 돼요. 죽은 땅이죠. 물이 없으면 땅은 죽은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작물도 살 수가 없겠고 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도 땅속 안에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어야지만 그 안에 지렁이도 살 수가 있겠고 달팽이도 살 수가 있죠. 지렁이 달팽이가 살아있는 그러한 땅이 그야말로 좋은 땅입니다. 거름진 땅이고 근데 바싹 말라 있으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자라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주의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미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이라고 하는 미월의 특징이 뭐예요? 상반월과 뭘로 나눠진다? 반월로 나눠지기 때문에 상반월은 그야말로 마치 5월과 같이 전월인 이 5월과 같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술을 먼저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술을 생조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원체적으로 또 뜨거운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하반월이 됐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금수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진기한다. 금수의 기운이 이제 적극적으로 겉으로 표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월 같은 경우는 5월과 같기 때문에 금수가 좀 많아도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이렇게 하반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삼복생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많을 때는 반드시 뭐가 다시 있어야 된다? 화가 다시 있어 주어서 한습해지는 사주국세를 따뜻하게 조후해야 한다. 자,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낮춰주는 것도 조후가 되는 것이고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맞춰주는 것도 조후가 되는 것인데 4, 5월에 뜨거운 것을 금수가 있어서 조후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월에 이렇게 하반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화로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 하나에 유금 하나 정도 있으면 이거는 삼복생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주 전반이 임자시에다가 개유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금수가 너무 많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오히려 화가 좀 있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월 때는 사주를 전체적으로 봐서 금수가 많은지 아니면 목화토가 많은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지만 어느 쪽으로 배합을, 어느 쪽으로 울루의 방향을 잡을지 그때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격으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비격격으로 봐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뭘로 본다? 걸록격으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준자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걸록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록격이 어떻게 돼? 준에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록격이 준에서 본다라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일간이 신앙할 때는 관사를 치용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그런 무토였을 때는 뭐 관사를 치용할 수 있겠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그렇게 치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후를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과 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금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인성인 화로서 다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보시고요.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묘목, 그죠? 묘가 있게 되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뭐예요? 목의 고지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만은 이 미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정화,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자가 원령에 있을 때 해묘미 를 갖추게 되면 바로 목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준걸록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시 인을 더 본다든가 해를 다시 본다든가 하면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걸록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일간이 약하고 살은 왕한 살중 신경으로도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묘가 있게 되면 물론 일간 자체가 뭐 크게 약해지진 않지만 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관살이 있기 때문에 을목 기토 자체가 목에 의해서 파극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번에 오늘 기묘인데 저번 같은 경우는 기사일주였겠죠. 기사 이전에는 또 뭐였냐면 기미일주였을 겁니다. 기사였을 때는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도 토를 생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사 이전에 또 기미였겠죠. 기미일. 그래서 이렇게 기미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미를 보게 되면 이건 또 간여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아주 왕합니다. 근데 글자 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기사, 기미가 아니라 기묘 이렇게 글자 하나만 달라지는데 똑같은 한자만 바뀌었는데도 이거는 일간이 약해지면서 관살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약해지면서 뭐가 된다?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병화라든가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관세를 갖다가 목생화 화상토 해가지고 살인상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살인상생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물은 다시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가 윤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토만 왕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목국이 형성되게 되면 오히려 살중신경하고 일간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은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월간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기토와 미토를 갖다 윤토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수가 있게 되면 목도 생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이렇게 목국 형성되면 일간이 좀
좀 약해진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완전 퇴학은 된 것은 아니고 불약 정도, 원래는 신왕이었는데 불약 정도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에 보게 되면 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돼서 수를 생해 주니까 기토를 윤토해 주는 것은 매우 좋지만 다시 목이 살아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이렇게 목이 좀 세력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뭐 일단 뭐예요? 인성인 화가 있어 주어서 기토를 갖다가 좀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금수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예요? 조후 조금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면 좋을까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할게요.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토 입장에서 이 갑목을 보게 되면 뭐죠?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을 보게 되면 편관인데, 여러분들 정관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이고요. 여자한테는 바른 내 남편에 해당이 되고, 남녀 불문 내 바른 직장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 보는 것은 좋다라고는 하지만, 자 보세요. 이것이 과연 좋을지.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원래는 신강해야 되는데 신왕해야 되는데 묘를 봄으로 인해서 묘미 합하죠. 물론 이제 해묘미인데 해묘미 삼합으로 돼서 일간이 해야 되는데 해수가 빠지면 묘미 반합도 돼요. 묘미 목국도 되죠. 이걸 갖다가 뭘로 본다? 준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월인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목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제 국세가 바뀌어서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왕한 쪽으로 바뀌게 되죠. 또 수가 이렇게 또 많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조해지면서 사주 국세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가 간목하고 탐합도 할 수 있겠지만 목이 많게 되면은 아무리 탐합한다 하더라도 이 기토가 어떻게 돼요? 산토가 되죠. 토가 목이 많게 되면 흩어져서 날아가게 되고 박토라고 돼요. 박토. 흙이 얇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기토 자체가 좀 약해지죠. 이런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신경성 위염, 신경성 위궤양 내지는 위가 안 좋아지게 되면 대장도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심장의 어떤 질환이 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대운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론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다시 모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화운은 뭐 이렇게 토운이라든가 화운은 나쁘지 않지만은 다시 이렇게 목운이 오는 것은 목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온당치 않죠. 그러니까 대운 자체가 쭉 좋은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좋았다가 좀 나빠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다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 또한 뭐예요? 물론 금운이 오게 되면 기토 자체가 간목 자체 칠살이 약해지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사주가 더욱 한습해지면서 금운 때는 기토 일간의 기운이 설계되는 것이고요. 수운 가게 되면 안 그래도 금수가 많아서 한습한 그런 사주인데 다시 한습함이 중첩되는 것이 안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축시를 한번 볼게요. 을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축토를 받기 때문에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기는 얻었다라고 보는데, 칠살 을목에 투출해서 요거 기토를 갖다 이렇게 파극하게 되면 요거 경금 가지고 얘를 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잖아요. 얘가 얘를 극하는 것은 가까이 있지만 얘가 얘를 제하러 갈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을목에서 파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묘미, 자 시지해 일지의 묘, 그 다음에 원령 해묘미 목을 완전하게 이렇게 구전하면서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기토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예요? 절대 을해시는 잡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화를 보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아요. 화 이렇게 병인시 이렇게 있게 되면은 뭐 미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고, 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게 되면은 목생화 화생토에서 기토를 갖다 생주해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는 병인시
비해서 공정은 많이 떨어지겠고요. 뭐 기사시도 나쁘지 않고 경호시도 크게 나쁘지 않고 신미시도 나름대로 기토가 미에 뿔을 둘 수 있겠지만 또 묘미 합의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계유시는 뭐가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삼복생한 근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돼서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신계유시가 됐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이런 거는 이제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